오늘은 그 오브젝트 디텍션, 오늘은 오브젝트 디텍션 지난 시간 했던 걸 조금 더 깊이 있게 어, 다루는 내용을 어, 커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게 굉장히 기본적인 태스크고 되게 잘 알려진 태스크지만 좀 다들 많이 사용하는데 그 깊이 있게 사용하시는 게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오브젝트 디텍션의 역사 약간 그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어, 하겠습니다. 오늘 디텍션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기존의 뭐 알렉스넷이나 뭐 레스넷 같은 백본을 활용해서 결국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 어떤 그 네트워크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제 딥러닝으로 이제 분기되는 시점에서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원 스테이지 디텍터랑 투 스테이지 디텍터로 나뉘고 이제 원 스테이지 디텍터는 그 어떤 객체인지를 후보를 먼저 뽑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어떤 객체인지와 클래스인지를 한 번에 뽑는 그런 계열이 있고 투 스테이지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후보로 될 수 있는 객체들을 먼저 다 뽑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클래스가 뭔지를 이제 판단하면서 정밀하게 위치를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단계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투 스테이지 디텍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 스테이지 디텍터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 욜로라든지 SSD나 레티나넷 같은 게 있고 투 스테이지 디텍터의 대표적인 거는 패스트 RCN이라든지 뭐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태스크 중에서도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는 거는 바운딩 박스를 이제 찾아 나가는 그런 태스크고 사실 이게 보통 이미지가 보통 이렇게 정사각형 우리가 생겼으니까 이 정사각형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위스랑 하이트를 찾아 나가는데 그리고 여기에 Y 좌표를 찾아 나가는데 이제 뭐 최근에는 이런 정사각형을 좀 돌려가지고 이제 로테이트된 그러니까 회전된 바운딩 박스를 이제 같이 구하는 그런 오브젝트 딕션 모델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다 이렇게 수직한 방향으로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 걸 찾아 나가는 그런 태스크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바운딩 박스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개수에 제한이 없는데 그 바운딩 박스가 어, 카테고리와 그 다음에 그 위치를 결정하는 것들을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태스크 정의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어, 이제 여러 개 이제 아웃풋 그러니까 이미지당 여러 개의 이제 오브젝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투 스테이지 빅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능한 객체들을 다 찾아놓고 그거에서 이제 얘가 객체가 아닌지를 고르거나 클래스를 고르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제 객체 여러 개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대처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카테고리와 바운딩 박스를 같이 찾으면서 큰 이미지에 대해서는 작은 객체도 있고 큰 객체도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또 작은 객체와 큰 객체를 또 찾아야 하는 그런 이슈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오브젝트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피처를 이제 쭉 찾고 피처를 찾았을 때 여기 마지막에 있는 풀리 커넥티드 연결하기 전에는 피처들이 여기 요 얼굴 고양이 얼굴을 찾는 피처 맵에서는 이 고양이 얼굴의 값이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고 나머지는 좀 여긴 고양이 얼굴이 없어 활성화가 돼 있고 이거는 고양이 얼굴이라는 레이어고 뭐 그 옆에 있는 레이어는 뭐 꼬리는 꼬리 쪽에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는 그런 것들 우리가 조합해가지고 어떤 그 정보를 찾을 때 그럼 꼬리가 있고 얼굴이 있는 거를 그냥 다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해서 위치에 상관없이 이걸 합쳐가지고 어떤 고양이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고를 수도 있었듯이 이게 아직도 위치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잘 이용하면은 이게 클래스가 어디에 있는지 이 객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앞에서도 우리가 크로스 엔터프 로스 했을 때처럼 확률적으로 얘가 어떤 클래스에 해당하는지를 찾는 클래스 문제랑 그 다음에 위스 하이트 그 다음에 XY 좌표를 찾는
바운딩 박스 문제를 동시에 풀게 되고 그때 이제 x, y 그다음에 WH는 그냥 실수 값으로 0보다 큰 어떤 값을 다 가질 수 있게 만드는데 물론 이미지 사이즈가 만약에 0부터 만약에 640이면 이 하나의 숫자 안에 들어가야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리그레션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렐루를 씌우면 0보다 크게 만들 수 있고 640보다 작도록 컷오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마지막 레이어는 어쨌든 로짓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 로짓은 결국 W에다가 X 곱하기 바이에서 더한 거잖아요. 여기 시그모이드 씌우기 전에는 또는 소프트맥스 씌우기 전에는 그냥 마이너스 플러스 무한대까지 어떤 실수의 값, 연속적인 값을 나타내는 하나의 어떤 노드가 되고 이 노드가 4개가 있으면 이 노드가 어쨌든 실수값 뭐 여기는 뭐 0.9, 뭐 여기는 0.7 실수라고 했으니까 뭐 마이너스 나올 수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뭐1 이상도 나올 수 있다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물론 나중에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위사이트 노멀라이즈해서 0에서 1 사이로 보통 바꾸긴 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4개의 값을 유출하면은 이거 마이너스 붙일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값이 어쨌든 하나하나 예측된 값이고 얘가 x, y, z z가 아니죠. x, y 위스 하이트라고 하고 이게 우리가 맞추고 싶은 이 위스 하이트 값이 되도록 이 숫자 자체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면 이게 풀리 커넥트 레이어에서 4개를 예측함으로써 단순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건 1000개의 클래스라고 하면 1000개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노드가 있어서 이 각각의 클래스마다 해당하는 스코어가 있어요. 스코어의 가장 높은 값을 할당으로써 그 클래스에 해당을 찾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뭐 랭귀지 모델 같은 걸 배우게 되면은 이제 이런 클래스도 사실 이게 지금 1000개 있고 보통 VOC 데이터나 이제 코코 데이터 세트하는 보통 100개 정도의 클래스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100개 정도의 클래스만 구별하는 상황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객체는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풀려고 할 때 오픈 월드 또는 오픈 보캐버러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이 클래스를 그냥 이런 자연어로 우리가 뭐 강아지 아니면 큰 강아지 아니면 뭐 이쁜 강아지 아니면 귀여운 강아지 이런 식으로 아예 디스크립티브하게 묘사를 하면 클래스를 우리가 개수를 제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픈 보캐버리 또는 오픈 월드 디텍션을 하게 되면은 이 클래스의 개수가 제한되지 않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구조는 가지고 있고 그때 이제 로스를 계산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클래스 구별할 때 소프트맥스 그 다음에 이거는 L2 로스가 우리 MSE 로스랑 같은 건데 제곱해서 다 최소화하는 거. 그러니까 차이의 제곱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이 W 웨이트 값을 학습하면은 그게 윗사이트 X, Y를 잘 예측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두 개의 비율을 적당하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제할 때는 1대1로 섞었잖아요. 클래스에 대한 로스와 이 레귤 이, 이 L2 로스에 대한 이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최소화하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테스크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 개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한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미지넷에서 프리트레인 된 걸 많이 사용을 하고 이미지넷에서 이미 어떤 특징 같은 걸 잘 뽑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미지가 한 개 이상의 객체가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한 개 있을 땐 괜찮은데 우리가 지난 시간 실습했듯이 이제 뭐 여러 개가 있을 때는 그 개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그냥 끝에 거를 많이 만들면 되는데 이제 그거는 개수가 음, 무작정 늘려가지고 이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는 리전 프로포절이라는 거를 먼저 앞단에 먼저 하고 그러면 이제 객체일 것 같은 것만 먼저 표시를 해놓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애매한 이거 객체 아니고 뭐 이거는 이건 꽃이고 뭐 꽃이고 이런 식으로 그 먼저 객체일 것 같은 지역을 먼저 골라놓고 시작하는 방법을 이제 차용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엄청 초반에 딥러닝이 아닌 방법으로 리전 프로포저를 처음에 하고 이제 조금 몇 년이 흐르면 이제 딥러닝 방법으로 리전 프로포저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리전 프로포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오래된 방법이고 사실 앞에 보시다시피 이 딥러닝을 하면서부터 오브젝트 딕션이랑 생긴 게 아니고 이미 과거부터 오브젝트 딕션이라는 태스크는 뭐 가장 유명한
호그 피처 기반으로 디텍션하는 그런 모델들이 이미 있었고 그게 물론 성능이 지금 딥러닝 같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과거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일단 초반에 리전 프로포저를 하는 게 있었고 그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전통적인 엣지 디텍션하고 엣지 디텍션을 잘 모아가지고 덩어리를 모으고 하는 방식으로 어떤 덩어리 같은 걸 찾아 나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휴리스틱한 어떤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리전 프로포즈 보통 2,000개 정도 먼저 제안을 하고 그럼 2,000개 모은 거를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전 베이스드 CNN이라고 하는 RCNN이라고 하는 게 제일 처음에 이제 2014년에 제안이 돼서 일단 리전 프로포저를 알고리즘을 통해서 2,000개의 후보 객체 지역을 찾고 각각을 다 CNN을 다 돌리는 거예요. 이건 같은 CNN을 다 돌리긴 하는데 어쨌든 CNN을 여러 번 돌려야죠. 이미지가 2,000장이니까. 그럼 2,000장을 다 CNN을 돌리는데 그때 나오는 아웃풋이 얘가 클래스인지 아닌지를 골라요. 클래스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얘가 클래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얘가 객체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운딩 박스도 예측을 하는데 바운딩 박스 예측을 할 때 얘가 리전 프로포절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이제 요 안에서 이제 이렇게 조정해서 조금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XY width height를 이렇게 조정해주는 바운딩 박스를 찾는 거를 동시에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은 태스크가 되는 거죠. 바운딩 박스도 찾고 이제 클래스도 찾고 근데 이 지역에 해당하는 거에 오브젝트가 인지 아닌지 그리고 오브젝트라면은 어떻게 그 바운딩 박스를 옮겨야 되는지라는 것을 이제 풀고요. 근데 이때는 어쨌든 이미지 크기가 다 다르니까 다 같은 사이즈로 일종의 바이너리가 아니고 그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같은 걸 통해서 일단 이미지를 다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 놓고 왜냐면 우리가 컨버전 넣을 때 완전 풀리 컨볼루셔널 네트워크가 아니면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들어가는 피처의 수가 이 히든 레이어의 수가 그 히든 뉴런의 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웨이트가 재활용이 되려면 무조건 같은 이미지 사이즈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물론 GAP 레이어를 넣으면 상관이 없긴 해요. GAP 레이어는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사이즈가 다르더라도 아까 여기 GAP 같은 레이어에서는 이거를 다 하나의 피처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미지 사이즈가 뭐가 들어가도 어쨌든 그거 하나 피처가 딱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XY 같은 것들을 유추하려면 GAP 레이어를 안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리사이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를 돌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운딩 박스를 조절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일단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가운데 점이랑 그다음에 원래 이미지의 이 바운더리 위스 하이트를 가지고 노멀라이즈를 먼저 하고요. 요걸 위치를 가지고 노멀라이즈를 하고 그럼 노멀라이즈 한 거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이 비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이게 이미지였다면 이 이미지의 위스 하이트에 노멀라이즈 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서 이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서 이 예측을 해서 어떤 값이 막 이런 크기마다 막 이게 이미지 크기마다 달라지지 않게 하는 일종의 크기에 대한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툴스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정답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맞추고 싶은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리전 프로포절이 이제 걸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리전 프로포절에 대해서 잘 찾은 것도 있고 못 찾은 것도 있을 텐데 이제 지금 봐봐요. 이렇게 시안색으로 걸린 것 중에 요거는 아무래도 강아지고 얘는 강아지 얼굴이라서 얘는 빼고 지금 얘도 강아지 얘는 고양이 이거는 배경이라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요 박스는 파란색 박스는 잘한 거고 그다음에 요 회색 박스는 어 이제 죄송해요. 제가 잘못 설명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고 얘는 그냥 무시. 이 뉴트럴은 그냥 아주 애매한 거죠. 그래서 얘는 무시하고 그다음에 완전 배경인 거는 빨간색. 그래서 이제 회색은 아예 제외하고 이 파스티브 그러니까 객체인 거랑 그다음에 객체가 아닌 거를 구별을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IOU가 0.5 이상일 때는 파스티브고 0.3 이하일 때는 네거티브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걸린 건 배경이라고 치고 결국은 이게 중요한 건 배경과 그다음에 객체를 구별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객체랑 배경이 중간 정도 걸쳐 있는 건 좀 애매하니까 그거는 뉴트럴로 빼버리는 거죠. 클래스를 배경과 객체를 먼저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기 네거티브, 포지티브, 뉴트럴이라는 세 가지 종류가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이미지 사이즈를 224, 224로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똑같은 네트워크에 넣어가지고 마지막에 그 바운드 박스를 조절해서 이 강아지의 위치를 잡아나가는 그 강아지 인지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 클래스로 구별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약간 아까 좀 잘못 설명했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이 클래스가 백그라운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클래스가 만약에 5개면은 뭐 고양이, 그다음에 강아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백그라운드 이 백그라운드라는 클래스가 따로 있어서 이거 중에 하나로 백그라운드 클래스를 고를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리전 프로포절이 된 상황에서 백그라운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백그라운드 클래스를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이 경우에는 파스티브 이건 이거 하고 얘는 이제 백그라운드로 하고 그다음에 얘는 뭐 해도 안 해도 얘는 그냥 상관 안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스레스홀드 아까 어느 정도 겹치는 거를 0.5 이상은 파지티브, 0.3 이하는 네거티브로 본다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뭐 선택을 할지 그리고 이제 이 박스가 어느 정도 겹칠 건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좀 이제 애매하게 되는 문제가 있긴 해요. 특히나 이제 오버래핑하는 바운딩 박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강아지라는 객체를 찾으면 리전 프로포즈는 강아지 주변으로 여러 개의 객체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왜냐면 그래야지 내가 정답을 많이 맞추게 될 거니까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비슷한 박스가 여러 개 쳐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그 비슷한 박스를 다 지워버리는 그런 약간 후처리 같은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non-maximum suppression이라고 해가지고 NMXS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골라진 박스들이 이렇게 4개가 있다고 했을 때 요 파란 색깔 박스랑 이 주황 색깔 박스는 사실 뭐 거의 비슷한 거고 둘 중에 하나인 강아지를 의미한 거잖아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지워야 되는데 이게 지우는 알고리즘인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먼저 하냐면 가장 셀솔드가 가장 이 스코어가 높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클래시피케이션에서의 그 스코어가 높으면 우리가 확률 값을 바꿨을 때 그 소프트맥스 아웃풋이 값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확률 값이 엄청 크게 나오겠죠. 그리고 요건 약간 강아지를 좀 벗어났으니까 내가 그 스코어 값이 작을 거고 그 스코어 값이 확률 값으로 바뀐 걸 우리가 보통 딕텍션에서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컨피던스라고 불러요. 그 컨피던스 확실한 정도인 거죠. 우리가 어 뭐라고 할까요? 컨피던스 우리말로 자신감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자신 있게 이걸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높은 거는 이제 잘 했다고 생각하고 일단 0.9를 기준으로 박스를 하나 치고 이 박스랑 겹치는 걸 지우는 거예요. 그럼 이 주황색 박스를 지우는 거죠. 근데 그거에 기준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그냥 정하는 거예요. 0.7 이상이면 다 지운다. 그러니까 이거랑 0.7 그러니까 IOU 기준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IOU 얘기했잖아요. IOU 기준으로 그러니까 겹치는 게 많이 겹치면 IOU가 100인 거고 이렇게 겹치면은 전체 이 면적분의 이 겹치는 영역이 작으니까 뭐 0.1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이 겹치는 인터섹트 오브 유니언의 값이 0.7 이상이면 다 지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아지라고 생각하는 거 외에는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다 지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0. 지금 요 파란색과 요 주황색이 아이유가 0.78이니까 이건 지워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 안 겹치는 거니까 이 파란색과 보라색, 파란색과 노란색은 겹치지 않으니까 아이유가 굉장히 작으니까 얘네들은 뭐 상관이 없는 거고 요거를 이제 주황색을 지우는 거죠. 그 다음에 노란색과 이제 보라색 중에서 남은 게 박스가 2개인데 더 컨피던스가 큰 0.75를 기준으로 겹치는 걸 지우는 노란색을 지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우게 되면은 어쨌든 남은 건 결국은 보라색이랑 파란색 하나만 남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제 깔끔하게 지워진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조건 이제 좋은 건 아닌 게 이렇게 겹치는 게 실제로 많은 뭐 사람 두 개명 이렇게 사실 겹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사실 두 명을 디텍트 한 건데 그게 그냥 두 개 중에 하나를 지워버리게 되잖아요. 특히나 작은 오브젝트들도 많이 지워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박스의 지우는 그 방식이 사실 아이디얼하지 않아서 그걸 약간 잘 해야 되는 이슈가 또 있어요. 이거 슬라이드를 제일 뒤로 보내서 되는데 어, 참. 그리고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어쨌든 non maximum suppression이라는 게 이제 좋은 박스를 지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리즌 프로포절 자체를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게 리즌 프로포절이 한 1초에서 2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게 엄청 느린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는 보통 이제 리얼타임을 돌려면 1초에 10번에서 보통 막 20번 정도 돌아야지 우리가 뭔가를 실제 서비스를 하거나 할 수 있으니까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목적도 그렇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리즌 프로포절 자체를 이제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로 제한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이제 패스트 R 죄송해요. 설명 잘못했는데 리즌 프로포저는 여기서 이제 여전히 그 전통적인 방법을 쓰고요. 그 대신 리즌 프로포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원래 요 이미지를 가지고 리즌 프로포저를 했었는데 그 리즌 프로포저의 알고리즘을 일단 컨볼루션을 쭉 해가지고 나온 이 아웃풋 이미지는 조금 더 작아지고 피처가 있는 그런 이미지 같은 액티베이션 맵이잖아요. 거기서 리전 프로포저를 하는 거를 이제 하면은 이미지가 작기 때문에 더 빠르게 리전 프로포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더 빨라진 패스트 RCNN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위치를 찾고 거기서 아까 했던 방식이랑 똑같이 각각 후보인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제 어떤 클래스인지 또는 어떤 배경인지를 이제 골라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 부분은 여기서 이제 컨버전 이미 했기 때문에 피처를 어, 이미 추출했기 때문에 여기서 리전 프로포저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잘라낸 이 부분을 여기서 컨버전을 각각 따로따로 하는 거에 이 부분에 대한 어, 그 연산을 줄일 수 있는 가벼운 네트워크를 굉장히 가벼운 네트워크를 취하고요. 여기서 이미 계산을 한 번에 다 해서 올려주고 네, 이미지 피처에 대해서 이 영역에서 리전 프로포즈를 잘라내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연산이 많이 필요한 건 한 장의 이미지에서 보통 클래시피케이션 하듯이 한 번 딱 하는 그 경우에 대해서 한 번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쪽에 연산량이 많더라도 전체적인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죠. 컨버전은 원래 앞에서는 아까 제가 다시 보면 컨버전 이미지를 갖다가 냅다 그냥 컨버전을 쫙 했는데 이게 아니고 대부분의 컨버전 연산들을 일단 이미지에서 한 번에 딱 하고 그 한 거의 이미지의 피처를 잘라가지고 거기서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CNN을 넣어서 리전을 오브젝트에 대해서 CNN을 돌리는 방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마지막에 있는 여기 보면 거의 마지막에 있는 레이어까지 여기서 녹색을 하고 진짜 마지막에 있는 거에서 얇게 CN을 조금 넣어서 아니면 거의 그 FC 레이어 정도까지만 넣어서 마지막에 클래스랑 바운딩 박스를 정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연산량이 확 줄어드는 장점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지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에 있는 스테이지만 이제 요 노란색을 하고 앞에 있는 뭐 보통 5개 스테이지가 있는데 5개 스테이지 중에서 4개는 이 앞에서 계산하면 훨씬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랍하는 피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처가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지기 때문에 원래는 해상도가 높은 영역에서 이렇게 잘랐어야 되는 게 그 픽셀이 점점점 이제 이렇게 전체 이미지가 줄어드니까 원래 잘라야 되는 영역이 이런 식으로 소수점 단위로 이렇게 잘라야 되게 나오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미지는 이 해상도가 들어있었는데 원래 이렇게 성기지 않고 도밀한 이런 픽셀이었는데 이 픽셀을 잡고 싶은데 이미 얘가 풀링하고 하니까 점점점 이제
픽셀의 크기가 커지면서 이렇게 소수점으로 이 이미지 안쪽을 잡아내야 되는 상황이 닥치게 되고,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피처를 뽑냐라고 할 때 보통 ROI 풀링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뭐 그냥 가까운 거를 그냥 이제 딱 가져와서 이렇게 스냅핑해가지고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제 가까운 걸 가져왔을 때 이제 이거를 어 이런 식으로 맥스 풀링을 할 때도 이 사이즈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어 사이즈가 다른 개수에 대해서 어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브 리전 우리말로 안쪽 영역에 대해서 맥스 풀링을 진행을 해서 뒤 영역으로 넘기게 되고,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미스 얼라이먼트,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여기가 찍히고 여기가 찍혔어야 되는데 이렇게 밀리면서 이게 얼라이먼트가 틀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원래 있던 이 피처 값이 여기에 이렇게 있었으면은 얘가 취하고 싶은 건 요 위치라고 하면은 이 원래 있는 피처에서 이 값을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에서 잡아오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피처가 있고 여기 소수점 위치로 이 값을 알고 싶으면 이 네 개의 값으로부터 이 위치를 값을 인터폴레이션에서 가져오게 되면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소수점 위치가 정수로 변하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틀어지는 거를 막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ROI 얼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풀링할 때도 이렇게 딱딱 맞춰가지고 이 이미지를 뒷단에 있는 CNN 레이어에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걸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피처를 먼저 뽑고 거기에 대해서 크롭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바운딩 박스랑 클래스를 찾는 방법이 패스트 RCNN이고, 속도가 패스트 RCNN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빨라지죠. 나중에 스페이셜 피라미드 풀링이라는 걸 이제 하게 되는데, 스페이셜 피라미드 풀링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한 레지넷 같은 어떤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중간에 피처를 줄이면서 나왔던 피처를 다시 늘리면서 어, 이제 정합함으로써 약간 크기의 사이즈별로 디텍션을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패스트 RCNN이 훨씬 더 빠르고, 여기에 지금 리즌 프로포저를 뺐을 때 속도가 0.3인데 리즌 프로포저 했을 때 2.3이니까 결국 2초 정도 걸리죠. 리즌 프로포저리. 그러니까 이제 GPU를 사용하기도 하니까 이제 뉴럴 네트워크는 엄청 빨라서 0.3초면 되는데, 리즌 프로포저 알고리즘이 예전에는 사실 이 CNN 돌리는 것 자체가 엄청 시간이 많았다면은 CNN은 이제 반복적으로 안 돌려도 되니까 리즌 프로포저리 이건 바틀렉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예전에 그 리전 프로포저를 하는 알고리즘의 가장 유명한 게 셀렉티브 서치라는 알고리즘인데, 이거를 이제 CNN으로 바꾸는 게 Faster RCN이라고 합니다. Faster RCN 같은 경우는 리전 프로포저 네트워크가 이 바운딩 박스의 후보들을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이제 리전 프로포저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피처 맵을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앵커 박스라는 걸 먼저 지정을 해요. 그럼 앵커 박스에 대해서 이게 모든 이제 지점마다 앵커 박스를 잡아서 이 앵커 박스 기준으로 이제 고정된 이 크기에 요렇게 지금 요게 앵커 박스면 요 박스, 이런 박스가 요 가운데 기준으로 두 개 사이즈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세 개 박스가 있죠. 좀 더 큰 것도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에스펙 레이쇼만 다른, 에스펙 레이쇼라는 가로 세로 비율이 다른 이런 박스를 이제 다수개를 뽑아가지고 그 뽑은 이 박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실제로 오브젝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이제 오브젝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결국 얘는 클래스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때 이거를 변형시키는, 사실 요 박스가 정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 박스를 조금 변형해서 요렇게 요 물체에 맞추려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 마지막에 리즌 프로포즈에 대한 그 위치의 XY 위스 하이트를 조정해주는 그런 네 개의 값을 예측하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리그레션 클래스, 아까 클래스고 얘는 바운딩 박스를 찾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두 개의 역할 아까 똑같이 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제 각각의 프로포저된 리즌마다 이거를 하게 되는 그런 네트워크를 하면은, 그럼 이 연산을 이제 이 앵커 박스마다 요 클래스랑 바운드 박스가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아까 방금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6개 스케일이라고 하면 왜 6개냐면 아까 스케일이 2개에서 3개씩 3개 이렇게, 그러니까 정사각형
이렇게 찌그러진 거, 이렇게 찌그러진 거 하면 3개잖아요. 근데 그걸 스케일이 큰 거랑 작은 거 하면 6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서로 다른 스케일과 사이즈에 대해서 6개의 경우에 대해서 6개의 경우에 대해서 이런 점들을 이렇게 뽑는다고 치면은 K개의 다른 어떤 앵커가 나오겠죠. 그 K개의 다른 앵커에 대해서 K가 그 앵커의 개수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6바이 하나, 둘, 셋, 넷, 5개. 6바이 오면은 얘는 지금 30개의 다른 앵커가 되겠죠. 그러니까 앵커 박스라는 거는 이제 요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객체가 있을 거라고 가정했을 때 얘가 객체인지 아닌지를 이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움직이면 여기서는 똑같은 박스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박스의 크기가 다르고 에스펙 레이쇼가 달라서 그거를 좀 다양하게 그냥 쫙 다 해보는 거죠. 다 보고서 이제 여기는 객체가 아니고 여기는 객체이고를 이제 지금 그냥 다 무작정 다 보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제 박스의 후보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K개 아까 다른 사이즈와 스케일에서 K개 그다음에 여기서 5바이 6의 박스를 그래서 여기 5바이 6이 있는 거고 5바이 6의 박스 그래서 K가 6이 제가 여기 박스를 제가 6개라고 했을 때 이 6개를 의미했는데 그 6개는 지금 이 K고 박스가 6개 있는 걸 3개씩 해가지고 지금 사이즈별로 2개에서 총 6개의 박스를 한 앵커 박스에서 잡는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에스펙 레이쇼가 다른 하나, 둘, 세 개. 근데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짜리를 사이즈가 2개로 해가지고 큰 거 작은 거 해가지고 6개가 있는데 그 6개를 우리가 K라고 보고 K개에 대해서 5 곱하기 6의 앵커 박스가 필요한 거죠. 얘도 K개에 대해서 5 곱하기 6의 앵커 박스가 있는 거고 각각의 앵커 박스가 배경인지 아니면은 객체인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이게 2개의 클래스가 있는 거지. 왜냐면 배경 아니면 객체.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4개의 X, Y, Z, X, Y, 위스 하이트를 조정해주는 그 비율을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바운더리 그 바운딩 박스를 계산하는. 그래서 4개의 로짓을 계산하는, 4개의 그 리그레션을 하는 그런 어,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요거를 다 보고 나서 이제 박스인 것만, 그러니까 오브젝트인 것만 고르고 오브젝트인 거에서 바운딩 박스를 조절해줘가지고 이제 300개의 리즌 프로포절 박스를 찾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리즌 프로포절 네트워크를 제안합니다. 사실 이제 뒤에 가면 싱글 디텍터 같은 경우에 리즌 프로포절 박스에서 앵커 박스인지 아닌지를 판단해가지고 앵커 박스가 아니고 배경인지 아닌지 오브젝트인지 아니면은 배경인지 백그라운드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바로 클래스를 구별해보자라고 하는 게 결국 뒤에서 얘기하는 그냥 싱글 스테이지 디텍터고 여기서는 일단 클래스가 오브젝트인지 백그라운드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계산하는 게 투 스테이지 디텍터가 되겠죠. 그래서 faster RCN은 fast RCN에 비해서 리즌 프로포절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프로포절된 리즌을 가지고 나서 그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CNN에서 ROI 풀링을 통해서 만들어진 리즌에 대한 피처 맵을 사용해서 마지막에 클래시피케이션과 바운딩 박스를 고르면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가 뭔지 이제 진짜 클래스가 나옵니다. 이 클래스는 아까 바운딩 박스랑 아, 바운딩 박스가 아니고 뭐죠? 그 객체랑 배경인지 오브젝트인지 배경인지를 고르는 클래스, 여기서는 진짜 클래스가 만약에 100개면 그 100개 클래스 중에 어떤 거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이제 2개로 나눴다고 해가지고 투 스테이지 디텍터가 되는데요. 페스털 RCN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 계열에서 이제 약간 어, 어느 정도 정립이 됐던 모델이고 그래서 페스털 RCN은 아까 2.3초 걸렸던 거를 이제 0.2초로 줄이죠. 그러니까 리즌 프로포저를 위한 셀렉티브 설치 알고리즘을 아예 CNN으로 갈아 엎음으로써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걸 이제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디텍션을 하려고 하는데 그 스케일이 다르면은 잘 안 돼요. 왜냐면 작은 것도 찾고 큰 것도 찾아야 되고 뭐 큰 거 안에 작은 거가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사이즈가 다른 거에 대해서 큰 거는 사실 잘 찾거든요. 큰 건 잘 보이니까. 근데 너무 큰 것도 잘 안 돼요. 막 이렇게 큰 거는 잘 안 돼요. 이렇게 화면에 꽉 차 있으면 또 이런 학습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지만 적당히 큰 건 다 되는데 너무 작은 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라미드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미지를 다양한 크기로 해서 하면은 얘가 봤을 때는 얘 이게 큰 건데
얘가 봤을 때는 얘도 엄청 작은 건 아니니까 디텍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크게 하면은 작은 객체가 디텍션이 될 거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미지의 사이즈별로 하면은 큰 것도 되고 작은 것도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즈를 이미지를 작게 놓은 거는 큰 거 디텍션하는 용도, 이렇게 한 거는 좀 작은 거 디텍션하는 용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너무 이제 이미지 사이즈별로 하면 3번, 4번, 5번, 6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보통 유명한 FPN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보통 이제 이미지 사이즈가 스텝 레이어에서 줄어들고 이게 8분의 4분의 1로 줄어들고 또 2분의 1 줄어들고 또 2분의 1 줄어들고 또 2분의 1 줄어들어가지고 보통 이제 32분의 1까지 줄이는데 그때 이제 각각의 스테이지 2, 3, 4, 5에 해당하는 이 피처들을 각각의 오브젝트 섹션을 그냥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아웃풋을 오브젝트 섹션 하기도 하고 근데 이걸 이제 요렇게 한 거를 업샘플링 해가지고 섞어주고 하는 게 우리 지난번에 봤던 유넷 구조 기억나세요? 유넷 구조는 피처 이미지가 큰 거를 줄이고 피처를 다시 늘려가지고 마지막에 얘를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 했듯이 여기서 줄이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통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면 그 시멘틱한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채널이라고 하는 그 정보 아까 제가 고양이 항상 예를 들면 고양이 귀, 눈, 코에 대한 해당하는 그 채널의 수가 많을수록 좀 더 풍부한 시멘틱한 의미적인 정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이즈를 줄이면은 그리고 컨버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보가 많은 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얘를 늘린 다음에 여기 섞어줬던 거거든요. 얘를 늘리고 섞어주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는 스테이지 5는 공간적으로는 좀 해상도가 낮지만 의미적으로는 더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담고 있는 내용을 좀 얘 잘 모르는 애한테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얘도 넣어주면은 얘는 컨버전을 몇 번 안 했지만 이걸 좀 많이 한 좀 똑똑한 녀석으로부터 나오는 그 시메틱한 정보를 좀 인젝션 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구조를 꾸며가지고 스테이지 2에서도 디텍션하고 3에서 디텍션하면은 사이즈별로 다 디텍션이 되니까 얘는 조금 사이즈가 큰 거니까 작은 물체를 디텍션하고 얘는 사이즈가 좀 큰 거, 얘는 엄청 작게 만든 이미지니까 큰 물체를 디텍션 해가지고 사이즈별로 디텍션이 가능하게 보통 이제 만듭니다. 그걸 이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FPN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 퍼스트 스테이지, 세컨드 스테이지 보통 이제 많이 나눠서 학습을 이때 당시엔 했었고 세컨드 스테이지가 사실 꼭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 싱글 스테이지 디텍터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욜로라는 걸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제 그 이후로 더 이제 성능을 높이는 포컬로스를 사용한 싱글 스테이지 디텍터의 레티나넷이라는 게 요 마지막 2017년에 나온 것이 있고 이제 이름으로 따지면 욜로라는 게 사실 버전 뭐 지금 11, 뭐 12까지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조금씩 이런 사람들이 했던 아이디어를 자꾸 차용해가지고 예전에 했던 그 욜로의 네트워크에다가 더해주는 그런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레티나 넷이라는 게 싱글 스테이지 디텍터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리전 프로포저를 해가지고 어, 이 위치에 해당하는 요 녀석이 피처 맵으로부터 봤을 때 배경인지 아니면 물체인지를 찾는데 근데 이제 그냥 물체인지 아닌지 찾지 말고 그냥 클래스인지 아닌지를 찾으면 바로 그냥 싱글 스테이지 디텍터가 되는 거죠. 또 이 앵커 박스에 해당하는 거에 해당하는 클래스를 예전에는 이제 두 개가 뭐지? 아, 어, 잠시만요. 일단 5 곱하기 6은 이 앵커의 수고, 앵커의 수고. 그래서 이제 뭐 앵커 프리 나중에 뭐 앵커 프리 모델들도 이제 계속 나오는데 지금 일단 앵커 있는 녀석만 얘기하면은 어, 앵커가 지금 5 곱하기 6개 있고 그다음에 K개가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박스를 좀 크기별로 그다음에 에스펙 레이시오별로 만드는 게 K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두 개는 이거 네 개는 아까 XY, Z, XYZ가 아니고 XY 그다음에 위스 하이트를 계산해주는 그런 값을 뽑아야 되고요. 위스 하이트를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가 만약에 100개면 100개에다 플러스 1 해가지고 백그라운드인지 아닌지까지 같이 포함해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모델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 클래스가 우리가 정한 게 100개면 이제 100개의 클래스를 아웃풋을 만들게 되겠죠. 그다음에 각각의 클래스마다 앵커를 조정하는 거를 이제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어, 갑자기 지금 헷갈리는데 음, 이가 지금 뭔지 잠깐 헷갈리는데 음, 이건 제가 오탄지 아닌지 좀 확인해 볼게요. 이 숫자에 있는 게 왜 써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C 플러스 1 해가지고 백그라운드까지 포함된 클래스를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은 싱글 스테이지 벡터가 되는 거고 이게 욜로랑도 거의 이제 비슷한 형식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할 때 문제 중에 하나가 백그라운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대부분 치면 다 백그라운드잖아요. 사실 정확히 친 건 이거 하나고 뭐 나머지는 조절해도 뭐 그냥 치우고 얘를 하는 게 좋겠죠. 뭐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다 객체가 아닐 텐데 그러면 클래스를 구별할 때 너무 다 백그라운드만 몰아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너무 많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습할 때도 만약에 여기서 고양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은 고양이를 많이 디텍션 하려고 하고 만약에 우리 얼굴이 많이 안 나오면 얼굴은 이제 클래스가 많이 안 나오게 되는 문제를 이제 어, 사실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얼굴도 디텍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구조를 바꾸게 되거든요. 그중에 이제 로스를 바꿔서 백그라운드도 좀 어느 정도 학습이 되게 하자. 백그라운드가 아니고 객체가 어느 정도 학습이 되게 하자라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포컬 로스라는 거를 디자인을 해서 여기다 싱글 스테이지 디텍터에 넣은 게 레티나 넷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런 로스 형태를 이제 도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확률 값을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쓰는 게 아니고 포컬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곱해진 걸 이제 쓰게 돼요. 로그에다가 이제 프로버비리티를 이제 넣게 되면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클래스에 해당하는 게 정답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확률이 낮으면 엄청나게 높은 로스를 주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1 곱하기 그 확률의 감마가 예를 들어서 뭐 1에서 뭐 몇 이렇게 사이 변한다고 했을 때 그 값을 곱해주게 되면 지수를 곱해서 곱해주게 되면은 어 이제 여기 그림을 제가 뺐는데 음, 그렇게 해주게 되면은 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만약에 얘가 0인 경우에는 물론 1에 감마승하면 얘가 어차피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붙어가지고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죠. 요거는 같은데 근데 이제 만약에 P가 0.5라고 해볼게요. 0.5 말고 그냥 극단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얘를 1로 넣으면은 0이 아니고 1로 넣으면은 얘 1이 말고 0.9라고 할 거죠. 1은 그냥 얘가 0이 되고 0.9, 0.9를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죠? 얘는 이제 로스가 0에 가깝게 되죠. 로그 1은 0이니까. 근데 이제 0.1의 감마승을 곱해주게 되면 1만스 0.9니까 여기 감마승을 곱해주게 되면은 0.1을 감마승을 곱한 거를 곱하면 좀 작아지죠 더. 그래서 음,
이제 이런 이게 이 그래프를 가지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이런 식으로 더 작아지는 여기가 1일 때는 0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 로스가 1일 때 작고 그 다음에 0.1일 때 만약에 반대로 생각하면 이걸 그림을 제가 다시 크게 그릴게요. 일단 이게 정답인 거의 확률 값이고 얘가 로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정답인 확률이 1일 때는 0이 되겠죠. 로스는 무조건. 근데 이제 이 포컬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포컬 로스 사용하게 되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포컬 로스를 사용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0.1을 넣게 되면은 로그 0.1은 엄청 큰 값? 혹시 뭐10 정도 되나요? 이게 로그 10이라면 얘가 10이고 마이너스 10인데 어쨌든 엄청 마이너스로 엄청 큰 값이 되잖아요. 0.1일 때는 되게 큰 값이고 여기 0.1을 이제 1에서 빼서 R승을 하면은 0.9의 R승이니까 어, 조금 더 조금 더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서 음, 그러면 결국은 이 포컬 로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좀 잘한 부분 여기 잘한 부분에 대해서 로스를 어, 그래프를 한번 잠깐 그려볼게요. 안 하는 음, 아, 금방한다. 잠깐만. 이를 보면 여기 요거
코드까지 뭐라 코드까지 말하는 코드만 아 여기서 하면 왜 생성이 안 되지? 어? 여기까지? 어,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주고 싶은데 저도 정확히 개형이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음, 왜 이런 게 크기랑 그 결국은 이 백그라운드에 대한 로스를 더 키우고 죄송 백그라운드의 로스는 낮추고 실제 이 그 정답인 거에 클래스에 해당하는 그 경우에 대해서 로스를 이 오브젝트에 대한 로스를 키워가지고 그 밸런스를 맞추는 방식으로 디자인한 게 이거고 그거의 로직을 설명해서 이 함수가 필요한데 어, 이제 어쨌든 그런 목적으로 이 함수가 로스 함수가 디자인 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함수 기억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앞에서 얘기했던 레티나넷에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어,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면서 피처맵을 뽑고 그걸 이제 이 원래 있던 피처 맵 큰 거에다가 같이 더해줌으로써 마지막에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의 마지막 피처를 뽑고 이 마지막으로 뽑은 피처 맵을 이용해서 각각의 클래스와 바운딩 박스에 대한 클래스를 찾아 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사이즈별로 피처를 뽑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요 클래스랑 바운딩 박스 뽑아주는 서브넷은 좀 쉘로한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고 그때 클래스의 서브 네트워크는 뭐 이런 식으로 256, 256의 클래스의 개수만큼 뽑아주는 방식으로 이 클래스의 개수만큼 뽑고 이제 4개 바운딩 박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뽑는 방식으로 진행. 그래서 이제 레티나넷을 사용했을 때는 어, 코코라는 데이터셋이 가장 유명한 VOC랑 코코가 두 가지가 가장 유명한 데이터셋인데 그때 이제 에버리지 프리시전이 더 높아야 좋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어, 요거를 비교를 해서 보면은 욜로 V2랑 뭐 아까 우리가 봤던 모델이 뭐가 있죠? SS도 이거랑 비슷한 이 싱글 스테디 디텍터랑 비슷한 거고 패스트 RC는 FPN을 도입한 패스트 RC는 RFCN 같은 것들이 투 스테디 디텍터인데 이게 G가 뭐 여기 있죠. 좀 느린데 좀 성능이 좋은. 근데 이제 레티나 덱 같은 경우에는 네. 얘네들보다 전체적으로 욜로 이건 A는 여기 있지도 않고 SSD 여기 있고 네, 이런 전체적인 얘네들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이렇게 속도도 더 빠르고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레티낫의 이제 레지넷 백본을 50으로 할지 레지넷 100을 할지에 따라서 이 네트워크의 속도가 달라지고 정확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적용한 패스트 RCNN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 정리를 하면은 처음에 RCNN 있고 패스트 RCNN은 피처를 뽑은 다음에 리즌 프로포절에서 샬로한 네트워크로 바운딩 박스랑 클래시피케이션 한 거. 패스트 RCNN은 그걸 피처 피라미드가 아니고 리즌 프로포절 네트워크로 여기 리즌 프로포절에서 후보를 뽑고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클래스랑 바운딩 박스를 뽑은 거. 그다음에 싱글 스테이지 덱터는 그냥 여기서 바로 한 거.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뒤에는 이제 앵커 프리 방법들도 이제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의 정확도를 판단하는 게 우리 예전에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런 식으로 리콜하고 프리시전 같은 걸 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컴퓨전 매트릭스에서 또 이제 우리가 예측한 거에서 파스티브로 예측한 거 찾은 것 중에서 이거의 정답인 거의 비율이 프리시전이었죠. 그 다음에 리콜은 내가 찾아야 되는 거. 이 찾아야 되는 것 중에서 실제로 내가 찾은 거의 개수, 얘가 리컬이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디텍션에서는 이런 식으로 잘 찾은 거, IOU가 어느 정도 이상 나온 거, 얘가 뭐 0.75 이상, 굉장히 잘 나온 건데, 0.75 이상을 찾은 거는 이건 true positive고, 그 다음에 클래스, 그러니까 샌데 이제 고양이로 잘못 찾은 것도 false positive고, 그 다음에 IOU를 잘못 잡은 것도 이 버드도 false positive고, 이제 이것도 새를 찾긴 했는데 뭐 오버랩이 없으면 얘도 false positive죠. false positive는 찾긴 찾았는데 잘못 찾은 거가 여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게 풀시전을 계산하면 되겠죠. 요거를 가지고 풀시전 계산하면 되고, 그다음에 false negative 같은 경우는 그냥 못 찾으면 false negativ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이거 두 개를 얘가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못 찾았으면 이제 이 true negative에 넣고 찾았으면 false positive에 true positive에 넣어가지고 요 계산을 하는 리콜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잘못 찾은 것들 여기서 세로 잘못 찾은 거, 세인데 이제 벗어난 걸 찾은 것들, 요거 세 클래스에 해당하는 만약에 풀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 개수 세고 요거 개수 세 가지고 비율을 나누면 나올 거고, 이제 전체 만약에 풀시전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더해서 요거의 비율을 계산하면 되죠. 근데 보통은 클래스별로 풀시전과 리콜을 계산하고 거기에 에버리지 풀시전을 적용해가지고 클래스별 에버리지를 좀 많이 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확신도, 컨피던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컨피던스가 굉장히 높으면은 그거의 확률이 높고 그게 낮아도 그 클래스로 우리가 할당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컨피던스 스레소드를 바꿨을 때 리콜과 프리시전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게 되겠죠. 왜냐면 컨피던스가 0.1이라도 그 클래스로 할당해버리면은 전부 다 그 클래스로 다 만들 거니까 그러면은 리콜은 높아지는데 프리시전 낮아지게 되면 찾은 것 중에 틀린 게 많아질 테니까. 그래서 리콜과 프리시전은 반대로 컨피던스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걸 이제 리콜 프리시전 커브에서 이 정확도를 보통 보는 게 에버리지 프리시전이라고 하고요. 어, 또 이 에버리지 프리시전을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다음 슬라이드에서 봤을 때 0.9 이상인 것만 확실하게 딱 잡으면은 확실한 것만 잡는데 놓치는 게 생기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컴퓨터를 좀 낮추면은 어느 정도 잡히는 게 하나하나씩 생길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잘못 쏴도 이거 버드가 아니고 이게 물고기를 잡은 건데 물고기가 버드로 잡혔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잘못 찾은 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false positive가 생기는 거고 false positive가 생기니까 리콜도 떨어지고 프리시전도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애초에 리콜은 계속 올라가. 여기서는 지금 상관이 없는데 왜냐면 못 찾은 거기 때문에. 근데 애초에 여기서 리콜 입장에서는 찾아야 되는 게 요거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있는데 다섯 개 중에 하나밖에 못 찾으니까 리콜은 0.2고 프리시전은 하나 찾았는데 그게 맞았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프리시전 높은데 리콜은 나왔고 점점점 갈수록 리콜은 높아지겠죠. 리콜은 높아지는데 프리시전 낮아지는. 그래서 여기서는 세를 찾은 게 아닌데 잘못 찾았으니까 false positive고 여기서 배경을 세라고 했으니까 세의 관점에서는 잘못 찾았을 또 false positive가 추가되면서 프리시전이 낮아지는 거죠. 컴피던스를 더 낮추면은 이제 배경도 더 찾고 배경에 대해서 벌들을 찾으니까 계속 프리시전은 낮아지고 그래서 프리시전은 계속 낮아지고 그리고 리콜은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여기 보면은 프리시전이 0.67에서 0.5 했다가 갑자기 0.6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컬은 올라가는데 프리시전이 갑자기 올라가는 이유는 지금 0.5일 때 여기서 0.5일 때 지금 여기에 있는 셀을 잡은 거죠. 컨피던스를 낮추니까. 근데 그 잡은 게 꼭 우리 컨피던스를 낮췄다고 해가지고 꼭 틀린 걸 잡을 거라는 건 아니니까 지금 이걸 잡았을 때는 제대로 된 걸 잡았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렇게 프리시전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잡은 것 중에서는 프리시전 낮춰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리시전이 약간 물론 전체적인 경향은 감소하긴 하는데 약간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향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리콜은 이제 계속 올라가죠. 리콜은 왜냐면 대상인 잡은 거는 어, 못 잡은 거랑 상관없이 내가 잡아야 될 것만 생각하니까 계속 올라갈 때 리컬이 올라가면서 프리시전이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에버리지 프리시전 계산 자체는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평탄화해가지고 이 전체 영역의 넓이를 계산해서 이 AP라고 하는 에버리지 프리시전을 계산하겠다. 계산 자체는 뭐 이런 식으로 전체 영역의 넓이분의 이제 리콜이 0일 때의 이 값, 그다음에 이게 전체 11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값 11분의 1 값 요거 넓이 곱하고 그다음에 이때 이제 잘못 찾은 게 하나 생기면서 확 떨어지는데 프리시전이 이렇게 떨어질 때 그때 여기 있는 값보다는 여기 있는 값으로 이렇게 곱해서 이 값들 그러니까 프리시전 값들을 각각 리콜 값마다 다 해가지고 더해서 평균을 내면은 그게 에버리지 프리시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에버리지 프리시전은 하나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제 수치를 계산하고 그거를 클래스별로 에버리지를 낸 거를 MAP라고 하고 여러 개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평균한 AP 값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코코 데이터셋과 그다음에 VOC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 코코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0.5 이상의 어, 그 IOU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조금 얘는 제너러스한 VOC 파스칼과 다르게 이제 코코 챌린지는 뭐 이런 식으로 코코 데이터셋은 이 0부터 0.5까지 0.05까지 이제 거의 맥스로 증가시키면서 계산된 이 프리시전을 다 평균 내 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큰 물체랑 작은 물체랑 이제 좀 나눠가지고 왜냐면 이거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MAP를 따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가 사실 여기로 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MAP는 전체 클래스를 평균 내가지고 AP를 계산한 거고요. FPS는 속도고 프레임 퍼 세크라고 하는 프레임 퍼 세크라고 하는 속도고 속도가 이제 느릴수록 MAP가 뭐 보통 더 높겠죠. 근데 이거는 좀 이제 옛날 모델이라서 속도가 느리고 MAP도 나쁜데 어쨌든 뭐 속도가 여기서 느릴수록 MAP가 높아지죠. 그다음에 이제 보통 많이 이제 레포트하는 게 AP50, AP75 이런 걸 계산을 하는데 내가 IOU 기준으로 이제 0.5인 것만 이제 AP를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IOU 기준으로 0.75인 거를 계산하는 그런 AP를 보통 계산을 이제 하기도 하고 스몰, 미디엄, 라지에 대해서도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디텍션 하고 나서 뒤에 딴에는 그냥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여기 추가적으로 붙이면은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바로 되는 거고요. 어, 그래서 마지막에 뽑은 이 피처 레이어에서 여기서 그냥 바로 어차피 피처 뽑았으니까 피처 맵에서 뭐 FCN 같은 걸 붙여가지고 세그멘테이션 하게 되면은 여기에 픽셀 값이 어떤 여기 녀석이 실제로 이 강아지의 그 픽셀인지를 확인해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클래스피케 그 오브젝트 디텍션 하고 나서 거기에 해당하는 이런 식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게 계산을 크게 하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제 논문들이 나오는 걸 보면 다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하고 아니면 뭐 욜로든 뭐든 오브젝트 디텍션 하고 나서 바로 이어가지고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까지 보여주는 그래서 이 아까 얘기했던 이게 지금 코코 데이터셋인 것 같은데 코코 데이터셋이나 VOC 데이터셋이 다 세그멘테이션과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과 그다음에 이 오브젝트 디텍션을 다 그 정답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식으로 이제 다들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도 같이 하는데 이게 휴먼 포즈 또는 뭐 휴먼 키포인트 이스티메이션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휴먼 포즈 이스티메이션이라고도 불러서 뭐 HPE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것도 그냥 뒤에다가
레이어 조금만 더 붙이면 할 수 있는 태스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먼저 찾고 그 찾은 사람에 대해서 이 관절 좌표에 대한 이 x, y 좌표를 찾아주는 거를 리그레션을 하게 되면은 이 피처 웹에서부터 이 관절 각각의 좌표들을 찾는 모델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이 관절 좌표를 찾는 때 일단 그 정해진 키포인트를 보통 정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7개의 키포인트, 눈, 코, 입, 귀, 뭐 여기 어깨, 그다음에 팔꿈치, 손 이렇게 해가지고 뽑은 키포인트의 이 라벨을 또 그 우리가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이 있어서 그걸로 추가적으로 조금만 학습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휴먼 포즈 이스티메이션도 바로 가능하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휴먼 포즈 이스티메이션도 하면서 마스크 기반의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도 하면서 오브젝트 액션도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키포인트 디텍션 같은 경우는 아까 클래스가 먼저 나오고 클래스에 해당하는 키포인트를 이제 그 영역에 대해서 찾아주면 될 텐데 세그멘테이션은 그 이미지에 따라서 이제 다 나오는 거고 그 이미지가 있으면 이 영역의 모든 픽셀들이 어느 클래스에 해당하는지 알기 때문에 C 곱하기 이제 위스랑 하이트가 되는 거죠. 하이트 위스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박스에 대해서는 4개 X, Y 위스 하이트가 나오는 거고 이 클래스가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어, 뭐 이런 식으로 키포인트도 이미지 기반으로 키포인트 마스크를 사용해가지고 어느 점이 이 팔꿈치인지 발목인지 이런 걸 디텍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리그레션을 해가지고 17개의 값을 리그레션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고 이게 어, 이제 다양한 태스크에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뒤에 조금만 더 레이어를 더 붙이면 또 캡셔닝 같은 걸 할 수가 있는데 캡셔닝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지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보통 이제 한 장의 이미지에 캡션을 하면은 이 이미지를 묘사하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캡셔닝 중에서도 댄스 캡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오브젝트 디텍션을 한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자연어로 표현된 문장을 뽑아주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캡셔닝이라는 태스크가 있어서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고양이가 어, 뭐 나무 위에 이렇게 고양이가 앉아 있다고 하면은 이 고양이가 나무 위에 앉아 있다. 뭐 cat sitting on 의자라고 할까요? 뭐 체어, 체어 이런 식으로 이 자연어로 이 언어 자체를 뽑아주는 게 생각보다 쉽게 이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 이미 데이터셋이 잘 있어가지고 그리고 캡션 같은 데이터셋이 있어서 캡셔닝 하는 태스크가 있고 그럼 캡셔닝 하는 태스크를 이 객체를 뽑은 거에 피처 이미 뽑은 게 있으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나중에 배울 LSTM 같은 거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이 자연어를 이렇게 쉽게 뽑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RNN 계열의 이제 모델에 넣고 이렇게 캡셔닝을 하는 것도 어, 이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 뒷단에다가 이어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이제 여기서 댄스 캡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이거 말고도 뭐 3D 쉐입 프레딕션도 할 수 있어서 일단 이렇게 객체를 뽑고 여기에 3D 쉐입을 뽑아주는 그냥 메쉬 모델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이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 뽑은 피처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메쉬를 뽑아주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크게는 일단 우리가 오브젝트 디텍션을 배웠지만 그게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태스크에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해보고 그래서 원래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습을 좀 해볼 건데 어, 일단 휴일이니까 제가 동영상을 올리고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아마 이제 좀 실습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조별로 좀 실습하고 또 프로젝트 진행하고 지금 팀도 바꿔서 프로젝트를 아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진행하면서 실습 관련된 거랑 뭐 어, 이론이랑 중간중간 섞어가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